안녕하세요. 한국보험보상센터입니다. 최근 전라도에 있는 할아버지께서 한국보험보상센터로 의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과거 뇌출혈로 쓰러져서 후유증으로 편마비를 판정을 받고 진단금과 시비와 같은 담보를 받았음에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 장애 담보를 가입된 상태를 확인하고 할아버지한테 고도 후유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고도 후유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팔, 다리와 같이 각 신체 부위별로 장애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신체 부위 합선 장애율이 80% 이상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체 부위 합선 장애율이 80% 이상이면 거의 식물인간 정도 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80% 이상 후유 장애 상태가 어떨 때 많이 발생할까요? 보통은 뇌질환입니다. 뇌질환이라고 하면 뇌출혈 뇌경색을 말할 수 있는데, 뇌출혈 뇌경색은 현마비나 여러가지 후유증을 발현시켜 일상생활에 활동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발생한 후유증은 보험금 지급 업무로 보았을 때는 질병 후유 장애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질병 80% 이상 후유 장애, 고도 후유 장애를 지급받기 위해서 담당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하나같이 똑같은 답변을 받는데요. 그 답변은 일상생활 동작 제한 ADLS 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ADLS 장애는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로 나눠져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각 상태에 따라서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마비 환자분이면서 걸을 수 있고 대신 오래 걷지는 못하는 분들 기준으로 이 표에서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보면 고도 후유 장애의 80% 이상 후유 장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약관의 장애 판정 기준의 신경계 부분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가 아닌 팔다리 등의 운동 장애로 평가할 수 있고, 그중 높은 장애에 대한 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하면 보험사에서 요구했던 자료에 비해 훨씬 높게 장애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사례자분 역시 일상생활 동작 제한 ADLS 평가표가 아닌 운동장애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평가하여 질병고도 후유 장애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이 바로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환자의 경우 재활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후유 장애 진단서 내용이나 또 의무기록에 호전이 관찰되는 경우라면 보험사에서는 연구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후유 장애 진단서가 과하게 발급됐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불이되고,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보험보상센터는 후유장애 진단서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요건에 완벽히 맞는지 상담을 통해서 과거 의무 기록도 일일이 열람하여 현재 후유장애 상태와 과거 기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미리 예상하고 대처하고 확인하고 처리를 해서 비로소 할아버지께서는 6천만원의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정당하게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사고가 나고 한참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장애진단의 지급 기준은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혹시 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해 질병 후유 장애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저희 보험금만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보험보상센터 1522-8879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 상담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 고도 후유 장애 80% 이상 질병 후유 장애는 뇌질환 환자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숨은 보험금 중에 많은 보험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보험금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